기술 진보와 노동 파트입니다. 자, 앞에 그 독해 포인트에 보시면, 자, 이거는 역사적으로 기술 진보가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음을 유형을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네요. 자, 첫 번째는 자, 기술 진보로 노동자의 업무 생산성이 더욱 향상됐다는 거. 자, 두 번째, 경제 전반의 어떤 성장을 가져왔다는 거. 자, 그리고 새로운 어떤 생산물과 그 다음에 생산 방식이 도입됐다는 거. 자, 요 세 가지. 자, 그래서 기술의 진보를 어떻게 보는 거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나는 좀 달라요. 자, 이거는 향후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거기에 따라서 결국 어떻게? 자,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해버리는 거야? 인공지능이 다 해버린단 말이야. 자, 그렇게 함으로써 고용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자, 이때 결국 이걸로 인한 지금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눴네요. 하나는 마찰적 기술 실업, 또 하나는 구조적 기술 실업.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긴 기술의 발전이 외려 인간에게는 결국 어떻게 직장을 잃게 하는 실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본문 들어갑니다. 자, 강단. 산업혁명은 자동화와 같은 기술 진보로 이 발생하는 대량 실업에 대한 자, 인간의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자, 말 그대로 한다면 기술이 진보함으로써 결국 대량 실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런 어떤 불안을 지금 어떻게 조장을 했단 말이야. 물론 산업사회 혁명 이전에도 자동화를 걱정하는 집단은 존재했어. 자, 예를 들어서 자, 인쇄술이 보급되면서 자, 필경사 뭐 하는 사람들이죠? 이거 글 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글을 옮겨 적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네. 왜?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 그걸 활자로 찍어가지고 내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다 옮겨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자, 그럼 필경사는 자신의 직업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지게 생겼네요, 지금. 자, 그리고 실업이 어떤 위기에 빠졌을 거야.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필경사들은 성경을 악마의 산물이라고 매도하기까지 합니다. 자, 하지만 산업혁명은 자동화의 진전 속도와 범위 등의 측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었고 그 결과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인쇄술 보급 때문에 결국 필경사 같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위기에 이렇게 처했는데 자, 더 나아가서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자동화가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자동화가 속도는 엄청나게 더 빨라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특정한 직업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결과 기계 파괴 운동까지 일어났대요. 기계 우리 쓰지 말자. 왜?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 직장 다 잃게 생겼다. 이거야, 지금. 자, 그러나 이후 200년 이상이 흐르는 동안 기술 진보가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높였다는 증거는 발견됐다, 안 됐다? 안 됐대요. 자, 결국 과학 기술은 계속 어떻게 하고 진보를 지금 거듭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결국 새로운 또 직업이 나왔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실업률을 더 높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밑에 왜냐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어떻게 하니까 자, 보완하는 역할을 해서 자, 기계 사용 증가가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계가 있다면 기계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럼 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외려 노동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기계를 사용하면 할수록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노동자의 수요는 더욱 증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이러한 보완적인 힘이 더 강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술 진보로 인한 대량 실업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기술 진보가 노동자를 보완하는 첫 번째 방식은 바로 어떤 거? 자, 노동자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이에요. 자, 예를 들어 택시 기사나 회계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자, GPS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세금 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생산성이 향상된 결과 재화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이나 더 나은 품질로 자, 제공될 수 있으면 소비자는 이를 환영하고 지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자, 이것은 다시 뭘 갖고 오고요? 노동자의 수요 증가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국 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노동자를 더 많이 쓰겠다는 얘기니까 실업률은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심지어 생산성 향상으로 노동자들은 더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도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대요. 자, 실제로 투입된 노동 시간에 대비해 얼마만한 가치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지 이걸 이용해서 생산성을 우리가 평가한다면, 자, 생산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어떻게 된다? 자, 연평균 노동 시간은 감소하게 돼요. 자, 생산성은 높아지고 대신에 노동 시간은 감소하네요, 지금.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도 지난 반세기 동안 임금은 점차적으로 상승을 했고 연평균 노동시간은 어떻게 됐대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직장을 잃은 건가요? 그건 아니죠. 직장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들었고 임금은 늘어났어요. 월급은 늘어났단 말이죠. 자, 생산성 향상이 노동자를 직접 보완한다면 기술 진보가 다소 간접적으로 노동자를 보완하는 두 번째가 뭐냐? 기술이 진보하면 발전하면 거기에 따라서 경제 전반이 또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경제가 또 성장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국민 소득은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재화와 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결국 이것은 직접적인 그 노동자의 어떤 직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자, 그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 소득도 증가하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가 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경제 규모를 종종 파이의 크기에 따라 비유하게 되는데, 파이가 커지면 파이를 만드는 사람도 더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커진 파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업무는 기계의 몫이 되겠지만, 자, 아직 자동화되지 않은 업무를 위해 노동자는 또 그만큼 더 필요할 거예요. 자, 물론 기술 진보로 경제 전반이 성장하는 현상이 모든 시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뭐 때문에, 자, 여기는 이 전염병이나 또는 자, 기근, 자, 굶주리는 거, 또는 이 전쟁, 자, 이것으로 인해서 자, 기술이 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저해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의 진보가 결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계속합니다. 기술 진보가 노동자를 보완하는 세 번째 작동 방식은 자,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자, 신기술,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전혀 다른 생산물과 생산 방식이 도입된 결과 자, 새로운 분야에서 업무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 자,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업무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자, 100년 전에는 어느 나라에서나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이 자,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었다면 그 50년 후에는 많은 나라에서 이제 제조업으로 결국 직업이 많이 탈바꿈이 됐고요. 자, 더 나아가서 지금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것이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종사 비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2010년대에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새로 포함된 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또는 놀이 및 행동 치료사, 요양보호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등은 20세기에는 생소했던 직업들입니다. 맞나요? 옛날에 없었던 직업들이 새로 나오니까 자, 이걸 통해서 결국 기술이 진보하면서 노동이 보완이 되고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실업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것이 기술이 외려 보완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남은다는 반대로 뭐냐? 자, 이런 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과학 진보, 기술의 진보가 생기면서 예를 이번에는 거꾸로 지금 어떻게 실업에 어떤 위험이 있다. 이것도 반대쪽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를. 자,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간의 고용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왜? 인간이 업무에 이용하는 능력이 신체 능력이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지 능력이나 또는 정서적인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모두 어떻게 자, 인공지능은 이걸 다 갖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간들을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여요. 자, 예를 들어서 무인 차량이나 자율 비행 배달로 이 드론 같은 걸 얘기하네요. 자, 이것은 화물 운송이 가시화된 것처럼 자, 먼저 아까 세 가지 우리 인간의 능력, 그 중에 이 인간의 신체 능력은 기계에 의해 어떻게 의한 대체에 가장 취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인지 능력도 마찬가지인데, 인지 능력을 기반으로 한 업무 영역도 잠식되고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법률적인 문서나 우리 재판 결과에 대한 어떤 예측. 자,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거야? 전문 어떤 변호사들이 했던 것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자,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나 이거에 의해서 자, 데이터와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의해 효율적으로 수행이 되다 보면 결국 그 자리를 지금 인간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거네요. 자, 세 번째, 정서적 측면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인간의 정서 상태를 구분하고 진실성을 판단하는 등의 시스템은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르게 됐대요. 자, 이 정서적인 측면은 보통 같은 경우 누가 했던 거야? 이건 인간의 어떤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결국 누구한테? 여기는 인공지능에게 다 뺏기고 있어요, 지금. 자, 구체적으로, 자, 수업 중에 학생들이 이렇게 지루해할 때, 자, 이때 그 알려주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자,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거짓말 하는지를 어떻게 해요? 이 알아내는 정확도라는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것들이 있죠? 자, 이거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정서적 측면입니다. 자, 인간의 정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면 또 돌봄 서비스 로봇이 제공될 날도 가까워진다는 거.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끝까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시스템, 심지어는 이 돌봄 서비스와 같은 보통 인간들의 고유적 영역까지, 정서적인 측면까지를 지금 누가? 인공지능이 이미 침투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발달과 같은 기술 진보에 의해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실업 상태는 자,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중간에 모래 같은 경우밖에 하면 잘 안 돌아가죠? 자, 그것처럼, 자, 이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데도 어떤 방해 요인들에 의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뭐란다? 이걸 마찰적 기술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어떤 일자리의 절대적 개수가 부족하지 않지만, 자, 있어요. 분명히 일자리는 있는데, 자, 인공지능 발달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 발달로 창출된 일자리 이직하기 어려워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자, 구체적인 예로, 자, 노동자들의 이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없어진 일자리보다 비어있는 일자리에서 자, 어떤 사람을 뽑아요? 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면 단순 노동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자리는 인공지능한테 다 넘겨져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반대로 비어있는 일자리에서 필요한 기술 숙련도가 너무 낮아서 노동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맞지 않을 경우 자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의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발휘하고 싶은데 필요한 거는 외려 단순한 것들, 뭐 포장 박스 같은 거 포장이나 시키고 이런 경우나 아니면 어떤 분류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바뀌어버리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 외려 그건 더 정체성에 맞지는 않겠죠. 자기 수준보다, 기술 수준보다 낮은 걸 지금 해야 되니까. 자, 세 번째 있습니다. 없어진 일자리와 비어있는 일자리가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 어떻게? 비행기 타고 내가 하루에 지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출근지까지. 그럼 어떻게? 비용도 더 많이 들지만 내가 몸이 못 견뎌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마찰적 기술 실업이라면, 자, 이번에는 구조적 기술 실업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기술 진보에 의해 국가 경제 전반에서 인간의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가 줄어든 결과, 자, 일자리의 절대적 개수가 이를 원하는 노동자보다 적은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보통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거 이걸 거야. 자, 점점 내가 일할 곳이 줄어드는 거야, 지금. 자, 인공지능이 노동자의 능력을 능가하게 되면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가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거나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돼도 자, 노동자 대신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버려요? 자, 인공지능이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을 우리는 구조적 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